이곳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용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용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을 끝으로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30년으로 돼 있는 사형 집행시효도 없애고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뒤집은 겁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총 6명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정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식물윤리특위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윤리특위를 없애지 않을 거면 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처리한 법안정개안을 크게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또 이 후보자가 과거 판결에선 재산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여도현 기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에서 가장 오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저 기록을 바꿨습니다. 4월부터 6월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 1년 전보다 0.05명 줄었습니다. 분기별로 출산율 통계낸 게 14년 됐는데 그동안 나온 숫자 중에 가장 낮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란이라는 태명은 동양란, 서양란이 반반 섞인 대형 난초가 등장한 태몽에서 따왔습니다. 정이랑 너무 다르고 백인 기증자 정자가 섞였으니까 훨씬 더 뚜렷한 피처일 줄 알았는데 그냥 내는 내코. 2019년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결혼식도 올린 두 엄마. 하지만 란이의 출생신고서엔 규진 씨 이름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엄마가 둘인 가족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가정이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를 원해서 너를 또 부실 신공이 발생한 건데 주민들이 요청해야 보수할 수 있다며 후속 조치마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말 380세대가 입주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LH가 발주하고 전담업체가 감리를 맡았던 이곳은 무량판 기둥에서 원래 설계도보다 마인드가 지분이 40... 잘못됐다는 거죠.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행위 자체가 LH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JTBC 정아람입니다. 검찰이 1,0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경남은행 직원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JTBC 직원은 박병현입니다. 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사고로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죠. 저희 취재진이 그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처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만 처방을 줄이면 식약처 정식 조사나 경찰 수사 의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마약류를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JTBC 손승환입니다. 됐습니다. 모바일 데이슈로 보시죠. 지난 28일 저녁 8시 55분 서울 미아동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막 꽝꽝꽝 하는 거 문을 열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한참 만에 문을 열었어요.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쯤 여성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지리산 자락의 한 주택입니다. 계십니까?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매와 50대 아버지, 아이들의 할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 할머니와의 갈등 등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에 민원 씨를 찾아
벌금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낫을 들고 위험하던 남성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당하며 자동이의 적부심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보름 뒤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영화의 날을 기념해 영화표를 5,000원 정도에 싸게 마음을 위해서 위험할 때 써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꺼내보세요. 꺼내면 이제 못 꺼내는 거거든요. 참관봉은 상대에게 바로 뺏깁니다.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려 했지만 손목이 꺾이고 상대가 뒤에서 오면 뿌리지도 못합니다. 호신술도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목을 조여올 때는 손으로 상대의 팔을 빼려고 하기보다 목을 조여서 목을 조일 수 없게 한 뒤에 체중을 실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왼발 나가서 장애물 안 들고 이거 풀어요. 옆으로 돌려. 이거 세웠어요. 진짜 어려운데. 억울하게 진다면은 빨리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게 멘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는 선배 구본길에게 한 점 차로져 은메달에 만족했습니다. 19살의 태극마크를 단 뒤 대표팀의 막내 에이스로 활약해왔지만 경기 시작 10분 만에 얻어낸 페널티킥. 김신규가 지킨 골문에 호날두는 가볍게 공을 차 넣었습니다. 8분 뒤 머리로 나온 골은 상대를 밀친 파울 장면이 비디오 판독에 잡혀 무효가 됐고 호날두는 전반 36분 이번엔 직접 페널티킥을 얻어 침착하게 성공시켜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골키퍼 김신규가 22년간의 점주시대를 마감하고 부산을 새 연고지로 택했습니다. 오늘 KBL이 이사회를 열어서 이를 승인했는데요. 50년 된 낡은 구장을 대체할 신축 구장을 놓고 전주시와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KCC는 새 경기장을 짓겠다는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아서 더 감내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 주장하는 뺑소니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합니다. 존나 뺑소니 피해자 이름과 나이까지 바로 공개해버리죠. 신호는 분명 빨간불이었지만 가능하다는 듯이 신호 위반하는 김기부. 분명 이건 배달부가 잘못한 거죠. 근데 저 장면 이후로 바로 초록불 들어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저 지역 존나 고인물이라서